자,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입니다.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다. 소유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고 사용 수익권은 환지 예정지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권을 예정지로 이전을 하면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 없다?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용 수익권 옮겨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여기 남아있지만 사용 수익은 할 수 없죠. 그죠? 사용 수익권은 이쪽으로 옮겨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예정지는요? 사용 수익권은 가지지만 소유권은 없죠. 자기 땅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남의 다른 사람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그리고 예정지를 만약에 3월 1일 날 지정한다. 근데 여기 당장 사용 수익화를 못할 이유가 있을 때는 4월 1일부터 사용 수익하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효력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지정일부터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고 3월 1일 날 지정하면서 4월 1일부터 가서 사용 수익하라면 4월 1일이 바로 효력 발생입니다.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사업이 다 끝나면 환지 처분하죠. 이거 대신에 저거 나눠주잖아요. 그죠?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까지 이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 수익하던 걸 여기 가서 사용 수익한다. 응?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예정지에 대해서 이쪽에 그 권리를 여기 가서 행사한다. 소유권은 여기 있지만 사용 수익은 이쪽으로 갔다는 거죠. 즉 사용 수익권 이전했다. 자, 근데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이전합니까? 종전토지대 예정지 지정하면 소유권, 임차권은 종전토지 그대로 남아있고 사용수익권은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하면 이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아셨죠? 사용수익권 이전에 소유권, 임차권 이전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소유권, 임차권 어디에 있다?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어? 사용수익권이 이쪽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럼 여기는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죠,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종전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 이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 어떤 거, 사용수익권을 여기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종전토지는 소유권, 임차권은 종전토지 남아있고 사용수익권은 이쪽으로 갔죠. 그럼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종전토지 사용 수익할 수 없는데 시험 문제는 종전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틀렸죠? 사용 수익권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해서 틀렸다. 두 번이나 나왔다. 그리고 종전토지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맞아요? 아니죠. 소유권, 임차권은 종전토지 그대로 존재하죠. 소멸한다 아니죠. 그죠? 여기 소유권, 임차권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가서 사용수익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종전토지에 사용수익은 여기는 할 수 없고 소유권, 임차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자, 그걸 자꾸 들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들을 때는 개발급이 알쏭달쏭하고 힘든 것 같은데 조금 이해만 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냥 쭉쭉 진도가 바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예정지 지정할 때 종전토지 대신에 환지 예정지 지정한다. 3월 1일 날 지정한다. 근데 꼭 지정일부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사용수익에 장애가 될 물건, 자, 소유자, 임차권자가 여기 가서 사용수익 하려는데 사용수익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닐하우스 같은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 그러면 누가 시행자가요? 사용수익을 시작할 날, 예를 들어서 4월 1일 이런 식으로 정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럼 따로 정하는 이 4월 1일이 뭐가 돼요? 효력 발생이 되는 겁니다. 3월 1일 날 지정하면서 4월 1일부터 사용수익 하라면 4월 1일이 바로 효력 발생이 된다. 그럼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이 사람의 환지 예정지를 자신의 종전 토지를 하는 자, 여기 소유자가 있다 이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소유자는 갑이고요. 여기 소유자는 을이다 이겁니다. 근데 을이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는데 이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소유자는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사용수익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사용수익을, 자, 그럼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는 이 사람들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수 없다. 자, 이거 환지 예정지정은요, 시행자가 하는 공적 처분입니다. 그죠? 행정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수익을 방해할 수 없고 정 억울하면 행정 심판 청구 같은 거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요. 여기까지는 뭐 별거 아닙니다.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자, 여기 종전 토지가 있고, 그러면 여기 소유자하고 임차권자가 있다. 그럼 시행자가 사업을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더 이상 소형 수익 못하게 되는데, 자,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곳에다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필요 없는 토지는 지정 안 하고 필요한 토지는 지정한다 이겁니다. 소유권, 임차권은 종전 토지 그대로 존재하죠. 사용수익권만 옮겨갔죠. 그럼 종전 토지는 소유권, 임차권은 있지만 사용수익은 할 수 없죠. 그죠? 그럼 예정지에 가서 사용수익합니다. 근데 이 예정지에 현재 소유자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이들의 사용수익을 방해 거부할 수 없다. 수익 넘어가 생깁니다. 삼아야 되는 겁니다. 억울하면 행정심판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겁니다. 몇 번만 그저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신경을 조금 쓰셔야 돼요. 채비지의 사용수익 처분. 채비지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자, 여기 토지 소유자에게는 다른 곳에 환지를 정해줍니다. 이거 대신에 이거 주겠다고 환지 계획을 정해줘요. 그리고 이 토지는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남겨둔다. 이걸 뭐라 그래요? 보류지.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하지 않는 토지를 보류지라 그랬죠. 근데 보류지 가운데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비지는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 공고를 다음날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리고 시행자가 그 처분해서 거기서 생긴 돈 가지고 사업 경비에 충당한다. 이게 채비지였죠. 그럼 채비지는 언제 시행자에게 소유권 넘어가요? 공사 다 끝나고 환지 처분 공고를 다음날 돼야 시행자에게 소유권 넘어가죠. 처분하죠. 그 돈 가지고 경비 충당한다. 근데 공사 기간이 몇 년 걸립니다. 계속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요. 근데 채비지는 몇 년 공사 다 끝나고 나서야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들어가는 막대한 경비를 조달하기 힘들죠. 그래서 채비지가 공사 끝나기 전에 시행자한테 소유권 아직 넘어오기 전이라도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시행자가 이 채비지를 미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행자한테 소유권 아직 안 넘어와서도 채비지를 미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요? 요 채비지에 대해서 다른 곳에다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 소유자, 임차권자의 사용수익권이 이쪽으로 옮겨가죠. 소유권은 여기 남아있지만 사용수익권은 옮겨가죠. 그러면 이 채비지를 시행자가 사용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비지에 대해서 다른 곳에 예정지 지정해주고 나면 이 채비지의 소유권은 아직 시행자한테 안 넘어왔지만 시행자가 미리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긴 돈 가지고 사업 경비에 충당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채비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써놨어요. 채비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 비록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환지 처분 전이라도 시행자가 채비지를 미리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즉 채비지에 대해서 다른 곳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비록 환지 처분 전이라 하더라도 시행자가 채비지를 사용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원래는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채비지는 언젠가는 시행자한테 소유권 넘어오는 거지만은 환지 처분 공고를 다음날 돼야 소유권 넘어오잖아요. 근데 채비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해주고 나면 환지 처분 전이라도 아직 시행자한테 소유권 안 넘어와서도 시행자가 그 채비지를 미리 처분할 수 있다면 목적이 뭐죠? 경비 조달, 경비를 빨리 조달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자, 그러면 채비지의 소유권 이전 시기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를 다음날 시행자한테 소유권 넘어간다. 이게 원칙이죠. 그죠?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를 다음날.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된다. 근데 좀 전에 채비지를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채비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하고 나면 이 채비지를 시행자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행자가 미리 처분했다 이겁니다. 그럼 그걸 매입한 자. 보통 누가 매입해요? 신도시 만들면 거기 땅을 매입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는 건설업자 있겠죠. 그죠? 건설업자가 이 땅을 미리 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채비지 처분하면 그거 매입하면 요 채비지 원래 소유자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간다? 요 매입한 자에게 바로 넘어가요. 원래는 채비지가 시행자한테 소유권 넘어가고 시행자가 다시 처분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넘어가 이거죠. 그죠? 근데 환지 처분 전에 채비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가 미리 처분하면 원래 소유자에게서 매입한 자에게, 즉 건설업자에게 바로 소유권이 전환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원칙적 이전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고 가장 빠른 이전 시기는 채비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해서 미리 처분했을 때, 매입한 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했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른 이전 시기다. 볼까요? 자, 원칙은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예외로 채비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해서 시행자가 미리 처분한 경우에는 매입한 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 그럼 시행자 안 거치고 원래 소유자 매입한 자에게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가장 빠른 이전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 두고. 자, 이거는요, 개발법은 자꾸 고집어 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듣고 나서, 혼자 복습할 때 또 다시 생각해보고, 문제 지문을 통해서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채비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종전 토지고, 소유권 여기 있고, 소유권 임차권 여기 있고, 예정지로 사용수익권 옮겨갔죠. 근데 소유자는 여기, 임차권자는 여기 사용수익 합니다. 임차권자가 옮겨가서 보니까 종전 토지하고 환지 예정지가 사용수익 가치가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소유자, 임차권자 여기서 임대차 계약했는데 이쪽하고 사용 가치가 다르니까 종전 계약대로 그대로 하면 좀 불합리하다. 그럼 임료등을 좀 올리자 내리자. 임료등에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 소유자든 임차권자든 둘 중 누구라도 종전 계약대로 하면 불합리하다면 임료등에 증감 청구할 수 있다. 반대편 당사자는 그게 억울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환지 예정지. 그러면 다시요. 채비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해서 옮겨가서 보니까 종전 토지하고 예정지의 사용수익 가치가 다르다. 자, 그렇다면 종전 계약 내용에 불구하고 앞으로 장래에 관하여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관하여 임료 등의 증감 청구도 할 수 있고 계약 해지 권리 포기할 수도 있다. 자, 그걸 언제까지 한다? 효력 발생일 60일 내에 주장해야 됩니다. 만약에 60일 내에 주장 안 하면 종전 계약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60일 내에 임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해지 다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보세요. 여기 종전토지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했어요. 그럼 소유권, 임차권은 종전토지 남아있죠. 사용수권 옮겨갔죠. 그럼 이 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 할 수 없죠. 그죠? 그럼 이 토지는 결국 뭐가 된다? 사용수익 할 자가 없게 된 토지가 됐죠. 응? 사용수권이 이쪽으로 옮겨줬으니까 이 토지는 소유권, 임차권이 있지만 사용수익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용수익 할 자가 없게 된 토지가 됐습니다. 이건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한다. 무슨 뜻입니까? 시행자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공사한다. 공사하려고 예정지 지정해 준 거잖아요. 이제. 예정지 지정해서 사용수익 옮겨주고, 이 토지는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됐으니까 시행자가 들어와서 공사한다는 겁니다.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들어와서 공사하려고 예정지 지정해서 쪽으로 옮겨주고, 그럼 시행자가 들어와서 만들어 공사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환지 예정지 지정입니다. 예정지 지정에서 제일 까다로운 건 아까 채비지이죠. 채비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했을 때는
그 시행자한테 아직 소유권 안 넘어왔어도 시행자가 사용수익만 아니라 처분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처분했을 때는 자, 채비지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에게서 매입한 자격을 바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죠? 네, 그게 개발법에서 제일 좀 까다로운 건데, 그거까지 들으면은 뭐 개발법은 그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제 공사 다 끝났습니다. 환지 처분을 하자는 겁니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 뭐죠? 아까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 뭐 주겠다고 환지 계획 작성해서 시군구청장 인가를 받아뒀죠. 그럼 공사 끝나고 나면 그 환지 계획대로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눠주는 방법은 뭐죠? 전에 인가받은 환지 계획 내용을 개별적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해주고 일괄적으로 공고하면 돼요. 그걸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환지 처분은 뭐하는 거라고? 통지하고 공고하는 거. 그게 환지 처분입니다. 누가 하죠? 시행자가. 아시죠?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아니고 시행자가. 자, 누가요? 시행자가. 이 행정처분, 즉 환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언제요? 공사 완료 후에, 공사 다 끝내고 나서. 무엇에 따라서? 종전에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아놓은 환지 계획 있죠? 그 환지 계획 내용대로 환지 계획에 따라서. 그럼 환지 계획에 종전 토지 뭐 대신에 환지 뭐 준다고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걸 통지 공고했다면 종전 토지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 환지, 이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 기타 권리가 환지로 이전하는 거죠. 권리를 교부하고. 과부족분. 자, 종전 토지는 5억짜리인데 새로 받은 토지가 가액이 8억이다. 그럼 3억 더 받았죠? 정산금을 징수합니다. 그럼 덜 받은 거는 지급해야 되겠죠? 즉, 과부족, 더 받고 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 그럼 환지 처분은 종전토지대에 환지 주는 거는 끝나는 게 아니고 과부족 청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청산도 환지 처분에 포함된다. 맞죠? 청산까지 해야 완전하게 되죠. 환지 처분 절차를 볼까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가 194쪽? 맞아요? 자, 교재 한번 짚어볼게요. 교재. 예정지 지정 한번 보고 가죠. 191쪽 갑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자, 그 2번에 가봐요. 2번에 1. 시행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죠. 자, 지정할 수 있다. 191쪽에 2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처분이죠. 자, 다음 줄.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권리의 목적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여기는 소유자, 저기는 임차권자, 이런 식으로 지정한 겁니다. 자, 2번 지정 절차. 둘째 줄에 통지 동그라미, 공람 동그라미. 자, 여러 가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것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일괄적으로 서류를 공람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음 줄, 의견서 제출. 소유자 등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타당하면 반영해야. 2번, 자,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예정 지정할 때 이런 거 알려줘야 됩니다. 3번 효과가 봅시다.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부터. 지정일부터 아니죠. 지정일부터가 아니고 효력 발생일부터죠.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이 다음날 아닙니다. 다음날 되면 소유권이 이전하잖아요. 그죠? 예정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죠.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이걸, 그죠? 이게 저자가 여기 말을 조문을 이상하게 잘라놔버렸어요. 그죠? 잘못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바로 밑에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적어 넣었어요. 책을 쓰면서 조금 잘렸습니다.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뜻이죠? 밑에 관로하고 사용수익권이죠.
예정지에 사용수익한다 이 말이죠. 그 오른쪽의 문장은요, 끝에 거는 별도의 지문입니다. 그죠?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그죠?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니까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갈로에서 소유권 임차권은 존재해. 소유권 임차권은 종전토지에 존재한다. 자, 92쪽. 자, 둘째 줄 끝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으면 사용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사용수익할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사용수익을 시작할 날, 이게 뭐죠? 밑에 효력 발생일. 효력 발생. 자, 2번.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 자, 저 사람의 환지 예정지를 자신의 종전 토지 소유자. 그럼 그 종전 토지 소유자는 마지막 줄에 예정지 지정받은 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와서 사용수익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3번.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몇 줄자 그거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밑에 갈로에서 적어봐요. 채비지에 대하여 오른쪽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는 그건 다운표 해보세요. 채비지에 대해서 예정 지정한 경우는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채비지에 대해서 저쪽 예정 지정해주고 소유권, 사용수익권 옮겨주고 나면 이 채비지를 누가요? 시행자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자, 사용, 수익, 처분 세 개 동그래. 특히 처분이 중요하죠. 처분의 체크. 아직 시행자한테 소유권 안 넘어왔지만 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4번 갑니다. 둘째 줄에 종전 임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자,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뭐 할 수 있다? 정감, 임료 정감 청구죠? 정감 위에다 임료 적어봐요. 임료 정감 청구할 수 있다. 또 다음 줄에 권리 포기,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서로 상호간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한다? 맨 밑에 들어가 봐요. 5번. 효력 발생일 60일 지나면 할 수 없다. 효력 발생일 60일 이내에 수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60일. 자, 넘겨보시고. 93쪽. 자, 둘째 줄에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등에게 몇 줄자 보시고. 날짜를 정하여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 토지에 대해서 시행자가 다른 곳에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지난 시간에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첫째는 과소토지 환지 부정, 너무 작은 토지, 환지 정해줘봐야 정치기 곤란할 때, 그죠? 환지 부정, 이것도 있고. 또 신청 동의 환지 부정. 소유자가 나 환지 안 받겠다. 청산금 좀 받고 나가겠다. 이런 경우는 환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죠. 그럼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5월 1일부터 더 이상 사용수익하지 마시오.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하고 청산금 지급했으면 다 받았으니까 받고 그냥 나가라는 거죠. 그죠? 사용수익 정지시킬 수 있다. 자, 그 대신에 좀 미리 좀 충분히 미리 알려줘야 되죠? 다음 줄에 30일 이상 기간 두고 알려야. 적어도 30일 전까지는 알려줘야 된다. 자, 6번.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얻게 된 토지. 보세요. 소유권, 임차권은 종전토지 남아있지만 예정 지정하면 사용수익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그죠? 그럼 종전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할 자가 얻게 된 토지가 됐죠. 이건 누가 관리한다? 셋째 줄에 시행자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한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환지 예정지입니다. 자, 요 강의 듣고, 그죠? 내용 다시 한번 보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자꾸 또, 그리고 개발법은요, 혼자 공부하다가 좀 어려우면은 인강의 그 부분만 찾아가지고, 그죠? 다시 들으세요. 네.
자, 7번 갑니다. 환지 처분. 종전 토지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과부족을 청산, 더 받고 덜 받은 거 있으면 금전도 청산까지 해야 환지 처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요,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해야 돼요. 만약에 위반하면 행정쟁송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거는 그냥 참고로 넘어가고요. 2번 가보죠. 환지 처분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 일단 절차를 잠깐 보는데,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공고, 공납. 자, 이거 잠깐 볼게요.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공사가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구역안에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납을 시켜요. 며칠 이상? 14일 이상. 관련서를 보고 싶으면 와서 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자, 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공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요. 누구로부터? 지정권자.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는지 보자. 국장일 수도 있고 시도지사일 수도 있죠. 준공검사입니다. 환지계획 인가만 시군구청장이고 그 외에는 전부 지정권자 그랬잖아요. 그죠?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준공검사를 통과하면은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사 완료.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을 해요. 누가 하죠?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한다. 방법은 인가받은 환지 계획 내용을 일괄적으로 공고, 개별적으로 통지. 이게 환지 처분이죠. 공고 통지. 언제까지? 준공검사 60일 이내. 요거 준공검사 받고 나서 60일 이내 환지 처분. 근데 90일 이내 틀렸다. 60일. 보통 주민에 대한 건 60일, 행정청진에는 30일이 많아요. 60일 있는지 90일 이내 틀렸다. 최근 33회 때 90일 이내에서 틀렸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행자는 준공검사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 신청한다. 맞아요? 환지 처분하는 거죠. 자기가 환지 처분하는 거지. 환지 처분 신청하는 거 아니죠. 시행자가 환지 처분하는 거지. 환지 처분 신청한다면 누구 다른 사람이 환지 처분한다는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가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준공검사 60일 내에 이것도 맞고 환지 처분 시행자가 한다도 맞고 하니까 덥석 동그라미 치잖아요. 그죠? 맨 끝에 요만을 살짝 집어넣어서 한 병을 타는 거예요. 그죠? 앞에 여기까지는 다 맞잖아요. 그죠? 시행자가 하고 60일 하고 다 맞잖아요. 근데 평소에 많이 봤다 싶어서 덥석 동그라미 나중에 보고 이런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했을 때는 즉 국장이나 시도지사 자기가 구역 지정해놓고 자기가 직접 시행했을 때는 준공검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면서 자기가 공사 끝내놓고 자기가 준공검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준공검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공사 완료 공고는 있죠. 그죠? 다른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공고하고 나서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다시 받죠. 그리고 준공검사 60일 이내 현지 처분이잖아요. 근데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는 했는데 준공검사가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직 하는 거니까. 그죠? 준공검사 필요 없으니까 바로 공사 완료 공고 60일 이내 현지 처분하면 된다. 이거죠. 언제? 공사 완료 공고 60일 이내 현지 처분. 근데 19회 시험 때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준공검사 60일, 준공검사가 필요 없잖아요. 공사 완료 공고 60일 이내죠. 그죠? 자,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봐라. 지정권자가 자기가 공사 끝내고 자기가 준공검사는 준공검사 절차가 없잖아. 그럼 공사 완료 공고 60일에 바로 환지 처분하면 된단 말이죠. 그죠? 환지 처분 방법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소유자에게 알린다. 이게 통지죠. 그리고 일괄적으로 공고. 이게 바로 환지 처분입니다. 그럼 환지 처분할 때는 그동안에 공사하면서 들었던 사업비, 옛날에 인가받은 환지 계획 내용만 공고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면서 들었던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죠? 사업비 정산 내역도 포함해가지고 환지 처분을 할 때 공고해야 한대요. 사업비 정산 내역도 포함한다.
그죠? 옛날에 인가 받을 때는 한 사업비 얼마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환지 처분할 때는 인가 받은 환지 계획 내용만 공고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들었던 사업 정산 내역까지 같이 공고하고 통지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뭐 별거 없고요. 환지 처분의 효과가 중요하죠. 자, 여기 갑 소유의 종전 토지, 여기 환지, 환지 계획에서 갑 소유의 종전 토지물 대신에 환지물 준다 이렇게 정해놨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소유권이 환지로 이전하는 거죠. 등기 없이도 소유권 이전한다 겁니다.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자, 공법은 대부분 다음날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 것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합니다. 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근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이 환지로 이전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결국 소유권 이전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종전 토지에 소유권이 있었죠. 환지는 아직 소유권 없죠, 그죠? 근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환지라고 하던다면 오늘부터는 종전 토지라고 말한다. 무슨 말이죠? 소유권 이전해 왔다 이거죠. 자, 이걸 국민들이 알기 쉽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환지로 소유권 이전한다 이러면 알기 쉬울 걸 가지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싶죠, 그죠?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보면 아주 참 좋은 문장이지만은 법적으로는 이런 문장 쓰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써놨어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무슨 뜻이다? 소유권이 환지로 이전했다. 오늘부터는 종전 토지다. 오늘부터 소유권이 여기 있다.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과고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여기 을소유의 토지는 다른 곳에 환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신청 동의 환지 부지정이든 과소 토지 환지 부지정이든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이거 대신에 다른 토지 안 주겠다. 그럼 시행자가 미리 청산금 지급해서 내보냈죠, 그죠? 청산금 주고 몇 월 며칠부터 사용수익 가지 마세요. 사용수익 정지시키고 나갔다. 근데 이 토지 위에 있던 소유자의 권리는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환지 처분 공고일 끝나는 때. 자, 환지 처분 공고일 끝날 때 자정을 기해서 소멸한다. 그리고 이전하는 건 공고일 다음날 넘어가는 순간이죠. 그럼 앞으로 여기 환지 처분 쭉 가면서 소멸하는 거는 전부 공고일 끝나는 때 자정을 기해서 소멸하고 이전하는 건 공고일 다음날 넘어가는 순간에 12시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는 언제 소멸한다?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래서 소멸한 건 전부 공고일 끝나는 때, 이전한 건 공고일 다음날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환지는 어때요? 또 옮겨가는 건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이전하죠. 소멸하는 건요? 공고일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뭐랬냐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끝났는데 소멸한다. 맞아요? 공고일이 끝났는데 소멸하죠. 다음 날 이게 사족이죠, 그죠? 그죠? 왜 이제 이렇게 하면 아까 공고일 다음 날 이전한다. 거기는 다음 날 하고 그거 다음 날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 그런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소멸하는 건 공고일 끝났는데 소멸이고 이전하는 건 공고일 다음 날 이전이지. 공고일의 다음 날이 끝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다음 날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요거 때문에 틀립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이 환지를 이전하고 소멸한 거는 공고일 끝나는 때 소멸하고 이건데 그 외에 부수적인 몇 가지를 보자. 입체한지 처분. 근데 입체한지는 앞에서 봤는데 입체한지 처분은 뭐냐? 환지계획에서 토지 대신에 건축물 주기로 정해놓은 거 있죠. 그걸 입체한지라 그랬죠, 그죠? 그 내용을
공사 끝나고 공고 통지하면 그걸 입주한지 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입주한지, 정한지, 감한지 이런 것만 정한지 다 있었는데 여기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왜? 아까는 계획해놓은 거, 지금은 실행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처분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죠? 앞에는 입주한지 그랬고 여기는 입주한지 처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입주한지 처분은 뭐죠? 토지 대신에 건축물, 아파트 같은 건축물하고 토지 공유지분 주기로 정해놨는데 그걸 시행자가 공고 통지했다 이겁니다. 그럼 소유자는 입주한지 처분 받았다.